자, 오늘은 여러분, 캔들은 결정적인 힌트를 준다. 패턴을 더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강의 영상이 있었죠? 자, 1강 뭐였죠? 애드업 전략. 애드업은 뭐죠? 자, 복습하는 겁니다. 맞아요. 쉽게 말하면 불탁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원칙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손절을 하죠? 2% 손절. 원리스크라고 하죠. 원래는 1%에서 3% 정도 봐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 저는 3%로 하거든요. 제가 트레이딩 셋업할 때는 2%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지켜서 2%로 합니다. 자, 2%, 3%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애드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원칙이 1강에서 배웠고요. 2강에서는 다이버전스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에서 봐야 되는 주요 내용들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거는요. 보통 변곡점이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혹은 어떤 거를 예측한 이후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캔들입니다. 캔들 패턴은 우리가 주식으로 본다면 되게 많아요. 뭐 이브닝 스타부터 이제 뭐 잉태형부터 캔들과 캔들 패턴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암호화폐 코인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몇 가지만 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매는 심플하고 조건은 단순해야 많은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킬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애드업 전략, 리스크 원칙, 그리고 다이버전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 조건식을 맞춰서 진입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부 조건을 더 따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건 확률 싸움입니다. 100%는 절대 없다라는 거고 최종 진입 조건과 단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반복하는 거지만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배웠던 거 다이버전스 얘기를 해봐야겠죠?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가격의 고점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조지표도 모멘텀 지표가 있고 추세 기반 지표가 있고 거래량 지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보통 이런 다이버전스 매매 특히 이제 스윙에 적합한 단기 매매에 적합한 부분들은 보통 추세 기반 지표인 RSI 지표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하락 다이버전스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죠. RSI가. 자, 힘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추세 반전을 의미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캔들의 저점이 내려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 리스크, 내 계좌의 2% 혹은 3% 정도를 손실을 감수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두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했으면 고점까지 올라가. 내가 그럼 결국 매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매도에 대한 기준을 RSI 다이버전스나 혹은 우리가 진입 신호에 대한 부분, RSI 상승 다이버전스 기준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맞다가 아니야.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캔들은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패턴을 더합시다. 라고 이제 제가 주제를 가져왔고요.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추세가 바뀔 때 이거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악형 캔들은 진입 트리거인가? 자, 초록 색깔 보시면 추세가 이제 하락 반전했던 구간이 여기죠. 차트에서 보시면 이 구간을 돌파할 때가 이 구간을 장악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 나오는 캔들들이 이 캔들을 잡아먹으면서 추세가 바뀌는 장대 양봉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윗꼬리를 조금 달아주면서 보통 우리가 추세가 반전됐구나라고 볼 때 첫 번째로는 주요 매도 캔들의 시가를 봐요. 주로 장대 음봉이라던가 혹은 윗꼬리 달린 캔들의 시가 혹은 그 시가 아닌 고점들을 보거든요. 음봉의 시가를 양봉으로 되돌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신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 반전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차트는 같이 여러분들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매도인데요. 잘 갑니다. 잘 가다가 이 양봉의 시가를 하방 돌파합니다. 매수 신호에서는요. 이 음봉의 시가를 상승 돌파했죠. 그리고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 패턴은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에 장대 음봉을 통해서 전 캔들의 양봉의 시가를 돌파할 때는 우리가 상승해서 하락 반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보면요. 최근 기준이 됐던 하락이면은 장대 음봉 혹은 윗꼬리 달린 캔들들을 보겠죠. 그 고가 혹은 시가일 겁니다. 그 캔들을 장악해서 마감했다면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장악 캔들은 이 전에 있던 양봉의 시가를 하방 돌파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올라가다가 꺾이거나 그리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뀔 반전, 즉 추세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장악형 캔들을 보는 거 말고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변곡점에서 보이는 캔들 패턴. 두 번째는 꼬리입니다. 꼬리. 저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매수 신호는 망치형 캔들.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 망치형 캔들로 마감한 구간은요. 보통 유동성을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쭉 빠지다가 이제 뭐 하방에 있던 롱 물량을 쫙 털고 가주는, 보통 이걸 보고 우리가 롱 스퀴즈라고 하고요. 고점에서는 숏 물량들 한번 쫙 먹어준 다음에 추세가 반전 나오는 숏 스퀴즈라고 하죠. 그래서 스퀴즈 패턴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암호화폐 쪽에서예요. 암호화폐는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무기한 선물이잖아요. 다른 주식이라던가 어떤 옵션 상품들은 다 만기인데 암호화폐만 무기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건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라고 굳이 본다면 망치형 캔들이 하락에서 상승 반전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도 신호는 영망치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꼬리 형성은 저가 매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고점 매도도 그 캔들을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봅니다. 자, 캔들을 그냥 똑바로 봤을 때 망치는 뭐라고요? 저가 매수, 영망치는 고점 매도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진입 조건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캔들만 보고 매매할 때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구간에서 나오는 캔들들이, 첫 번째는 장악형 캔들이 많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꼬리가 많이 보인다. 자, 차트를 바로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일봉을 보면서 차트 관련된 얘기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러니까 캔들이 형성이 됐죠. 이게 1번 캔들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2번 캔들에서 이거는 상승 장악 캔들인가요? 아닌가요? 2번 캔들은 1번을 장악했나요? 2번입니다. 이건 상승 장악이 아니다. 우리가 1번이라고 보는 조건은 뭐죠? 앞에서 배웠죠. 이 음봉의 시가를 되돌렸다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눌릴 때 진입하거나 아니면 돌파할 때 진 따라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 음봉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승 장악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추세 반전이 나왔나? 라고 봤을 때는 상승 반전이 나오지 않았어.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없어. 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하락 장악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잘 가다가 이 음봉의 시가를 확 깹니다. 이거는 하락 장악입니다. 음봉의 시가와 고가를 다 깼잖아요. 다른 구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이 음봉의 시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돌파했죠. 근데 못 갔네요. 추세를 보니까 결국 가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00% 없다 그랬죠. 리스크 관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봤었고, 고점들에 나오는 패턴들, 윗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얘 집중하세요, 얘 집중합니다. 영망치죠. 얘 망치죠. 자,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우린 진입 신호로 간주합니다. 자,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고 진입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요? 애드업이랑 그리고 리스크 관리 하죠.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점과 저점에서 이런 캔들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좀 보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심플하게 2% 혹은 조금 더 러프하게 볼 거면 3% 원칙을 갖고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캔들만 보기에는 좀 오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근거, 캔들만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접근 방식은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좋은 혹은 좀 합리적인 근거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바닥과 모든 고점은 형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이중 고점 그리고 이중 바닥입니다. 근데 암호화폐는요, 현물과 파생, 즉 선물은 무기한 선물이죠. 무제한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력들이 그 포지셔닝을 다 죽이려고 스퀴즈, 즉 함정을 만들어요. 자,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한 경우엔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 암호화폐는 강하든 약하건 정말 강한 거 아니면 저점을 깨요. 왜 깰까요? 이거 스탑헌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 죽이려고. 여기서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애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파생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요.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는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외바닥에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 저점에서 살짝 깨줄 때 들어가는 게 손익비가 상당히 좋아요. 자, 고점에서는요, 이렇게 더블 탑 형태가 나올 때, 고점 살짝 넘길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저점을 깨면서 하방에 있는 유동성을 쭉 먹고 반등이 나와주고, 고점에서는 숏 포지션의 유동성을 쫙 먹고 빠져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점을 이탈하는 이중바닥 형태, 저점을 이탈하는 입니다. 이게 우리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고점에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진입할 때는요, 이중 고점인데 첫 번째 고점을 살짝 넘을 때 들어가는 게 손익비가 좋다고 해요. 이게 숏 스퀴즈, 고점에서는, 바닥에서는 롱 스퀴즈 이후 나오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 캔들 플러스 이 바닥의 형태, 고점의 형태를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다이버전스 플러스 캔들 플러스 형태,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고요? 리스크 관리, 애드업,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했던 구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뭐 가령 이런 구간도 볼 수 있겠죠?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 그래서 이게 음봉이건 양봉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윗꼬리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보다 윗꼬리가 길면 보통 우리가 더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쭉 달렸네, 이런 경우는 잘 봐야겠죠. 추세 전환 신호니까 다음 고점을 살짝 넘기는 구간에서 진입하겠어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다면 내가 애드업은 어디서 하냐? 그럼 이 양봉의 시가를 깰 때 여기서 애드업을 하겠죠. 이해돼요? 또 올라가면 어떡해요? 리스크 관리, 원리스크 2% 부담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이해됩니까? 자, 저점에서 나오는 자리들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난 여기서 한번 낄 줄 알고 이쯤에서 받아보려고 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이버전스 기다리면서 올라갔다. 그냥 올라갔네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점에서 나오고 고점에서 이런 패턴들이 변곡점이 보이더라도 내가 기다리는 자리를 안 주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저점이 올라가는 자리는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난 배웠는데, 이런 경우는 진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왜? 손절을 하면 되잖아. 리스크 관리 원칙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못 받았다고 추격하는 것만 아니면, 내가 이 저점 살짝 위에서 꼬리가 나왔다면 그럼 지금 매수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붙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차피 진입하면 돼요. 왜?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리스크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리스크 관리 원칙이 있으니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손절하면 돼요. 또 볼게요. 저점에서 나오는 구간들 가령 좀 크게 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난 바로 갈 줄 알았어. 근데 또 깼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가 2% 내가 리스크 원칙이었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 애드업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여기서 버티고 이거 먹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추세 돌파할 때 애드업 했겠죠. 되게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략들을 대입하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첫 번째 캔들에서 아랫꼬리가 쭉 달렸어요. 오케이. 이거는 진입 신호로 본다. 그럼 나는 이 저점을 살짝 깰 때 들어갈 거야. 자, 여기 들어갔겠죠. 이런 식의 이중바닥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살짝 깨주는 그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손익비가 좋아요 라고 하는 자리들은 보통 저렇게 저점을 깨주는 자리들이 많아요. 이건 조금 심화 과정인데, 이렇게 아랫꼬리가 좀 더 길고 이런 식으로 긴 경우는 반발 매수가 상당히 셌다라고 봐서 보통 매수 포인트를 안 주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안 들어가도 돼요. 놓친 거면은. 기다리면은 항상 기회를 주는데, 트레이더는 항상 조급해서 포모가 오니까 내가 돈을 못 벌까봐라는 그런 의구심과 심리 때문에 들어가서 손실을 봐요. 윗꼬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선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습니다. 맞죠? 컨펌이 됐어요. 자, 그럼 나는 이 다음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갈 거야. 들어갔죠. 그럼 좀 버티다가 여기 이탈할 때 애드업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드업. 진행하고 보니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심플합니다. 마지막은 단순한 조건은 진입을 빠르게 하고요. 빠른 진입은 손절을 명확하게 합니다. 손절 배웠죠. 원 리스크, 단순한 조건, 다이버전스, 캔들 패턴, 패턴의 형태입니다. 맞죠? 코인드리님, 외봉에서는 그럼 못 가나요? 갈 수 있죠. 자, 근데 트레이더는 확률에 베팅하죠. 외봉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많다 1번, 적다 2번. 자, 쉽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한 발로 깽깽이로 오래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양발이 있어야 오래 가고 오래 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체력이 부족해요. 저점을 깨는 형태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죠.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힘. 유동성 흡수라는 게 뭡니까?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더들은 가급적이면 외바닥에서는 큰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배팅한다면
이 두 번째 자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자리에서 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